제가 수술을 결정할 때는 특정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기보다는 내가 느끼기에 어느 부위에 흉터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납득하기 쉽고 또 신경이 덜 쓰일지에 맞춰서 수술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종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만약에 저희 가족분들 중에 가슴확대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윗선 절개가 좋을지 아니면 겨드랑이 절개가 좋을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절개법을 추천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확대 수술을 하는 절개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 윗선 절개, 그리고 지금 저는 잘 활용하진 않지만 유륜 절개, 그리고 식염수를 이용한 보형물로 수술이 가능한 배꼽 절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유륜 절개나 배꼽 절개는 잘 하지는 않고 윗선 절개 또는 겨드랑이 절개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절개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수술 당일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겨드랑이 절개를 윗선 절개로 바꾸거나 또는 그 반대로 윗선 절개를 겨드랑이 절개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딱히 윗선 절개 또는 겨드랑이 절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둘 다 장단점이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원장님이 어떤 수술 방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확대 수술을 할 때 어느 절개선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환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만약에 윗선 절개를 하게 되면 새로운 윗선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을 했을 때 보는 방향이나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기구들이 겨드랑이 절개법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겨드랑이 절개의 경우에는 절개를 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박리를 하기 때문에 윗선의 위치는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 절개의 경우에는 수술을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에 절개선을 정할지를 미리 다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윗선의 거리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겨드랑이로 절개를 하게 되면 시야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이란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짧은 거리에 있는 조작을 하는 것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TV 화면으로 보고 그 화면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현재 상태를 파악하면서 긴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확대 수술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윗선 절개를 하느냐 겨드랑이 절개를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윗선 절개를 더 선호하시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겨드랑이 절개를 좀 더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경우는 두 가지 다 아주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개의 흉터가 어디에 있을지만 결정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윗선이 있는 분들은 윗선이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윗선이 없으신 분들은 윗선이 있는 분들은 어떻길래 윗선 절개가 가능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술 전 상담을 할 때 1년 뒤에 흉터가 어떻게 남는지를 꼭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윗선 주름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가슴의 크기가 작을수록 윗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선 조직이 크기가 커질수록 아래로 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윗선은 또렷해지고 만약에 출산, 수유 또는 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가슴이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윗선이 어느 정도 접혀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선이 또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윗선이 또렷하게 보인다면 윗선 절개를 한 이후에는 흉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점이고 두 번째는 주름이 질 만큼 그 부분에 땡겨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형성되는 조건과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원래 주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흉터가 많이 보이지 않으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겨드랑이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신 경우들이 있지만 적어도 가슴 윗선과 달리 겨드랑이 부분은 팔을 내렸을 때 피부가 당겨지지 않는 방향으로 흉터가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부분이 흉터가 조금 더 작게 생깁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겨드랑이가 아무런 주름 없이 깨끗하게 보이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윗선 부분이 오히려 흉터가 있을 때 더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탈의를 하거나 상대가 나를 쳐다봤을 때 아래쪽에 흉터가 없길 원하시는 분들은 팔을 내렸을 때 아예 그 부위가 보이지 않는 겨드랑이 절개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특별한 조건이기 때문에 꼭 특별한 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밑주름이 조금 또렷하고 가슴이 어느 정도 처짐이 있다 하더라도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하신 이후에 출산 수유를 겪으신 이후에도 밑선이 어느 정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밑선이 또렷하지 않은 경우에 가슴 수술을 할 때도 밑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수술을 한다면 어느 정도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흉터를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지 않고 주름이 아예 없는 겨드랑이를 원하신다면 미리 밑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밑선 절개를 통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수축형 가슴이라고 해서 뾰족 가슴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겨드랑이 절개보다는 밑선 절개를 통해서 수축되어 있고 쪼그라들어 있는 유선 조직을 펴주는 과정을 같이 하는 것이 수술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있고, 밑선이 굉장히 또렷하고 가슴이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만세를 해도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밑선 절개를 통해서 가슴 밑선에서부터 유두까지에 있는 조직들이 훨씬 더 확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술하는 것이 수술의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전에 밑선의 유무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거울을 보고 만세를 해보는 건데요. 만약에 또렷한 밑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렷하고 정면을 봤을 때는 주름으로 인해서 유선 조직으로 가려져서 밑선이 보이지 않고, 만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밑선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차렷한 자세에서는 밑선이 명확하지만 만세를 해서 팔을 들었을 경우에는 밑선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선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정면을 봤을 때 팔을 들건 팔을 내리건 가슴에 밑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희미한 윤곽만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밑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위에 보이는 흉터가 정면에서 또는 남이 봤을 때 보일 수가 있고, 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팔을 만세를 하게 되면 피부가 위쪽으로 당겨지고 유두가 올라가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밑선의 흉터가 보형물 위로 약간 올라오면서 흉터가 보이기 쉬운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수술을 결정할 때는 특정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기보다는 본인이 흉터가 생겼을 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이 덜 쓰이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어느 부위에 흉터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납득하기 쉽고 또 신경이 덜 쓰일지에 맞춰서 수술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밑선 절개를 선택할지 겨드랑이 절개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